네, 이제 올 연말인 만큼 내년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 되겠죠. 미리 보는 2020 투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이 연말 랠리가 뭐 10여 돼서 연일 지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년 투자 전략을 이제 앞서서 살펴보기 이전에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S&P 500이 지난주에 3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특징만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오늘 내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에 가장 큰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우려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대략적으로 1,67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80조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이거는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우려하실 게 아니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금들이 내년도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거를 가지고 멜트업이라고 하는데 용광로처럼 끌어올 수 있는 장이 내년에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예상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2013년도가 29.6%의 상승을 보인 반면 현재가 지금 28.5%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1997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다가 된다고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30%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빅스가 사상 최저치죠.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12 정도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원래 평균이 2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2.02까지 빠지는 모습 보시는 것처럼 그 주황색이 S&P 500 지수의 모습이고요. 검은색이 빅스의 모습인데 빅스의 주황색 평균 20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뭐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은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빅스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이 빠질 것 같아서 빅스를 가지고 해지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빅스로 사실 수익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고성 멘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앞서서도 저도 오프닝 전반에서 이제 뭐 소비 지표라던가 지표 호조세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게 선호 정도가 아니라 좀 강하게 좀 베팅하는 심리도 함께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좀 장밋빛 전망이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두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예탁원에서 50개 종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ETF는 빼고요. 개별 종목만 제가 21개를 추려왔는데 한국에서 사랑받는 미국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34위부터 47위까지 볼 건데요. 34위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74%가량이 올라왔고요. 36위에 페이스북 57%가 올라왔습니다. 38등에 보잉이 올라왔는데 거의 1%에 얼마 안 되죠. 그다음에 40위에 스타벅스 37.36%가 올라왔고요. 47위에 로쿠가 있는데 로쿠는 346.77%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시 사상 최고치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이런 거 얘기하면 삼성전자를 얼뜻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디램 가격, 낸드 가격에 일단 상승이 좀 도와준다 그러면 내년도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마이크론 CEO께서 얼마 전에 우리는 이미 바닥을 지났다라고 하면서 극찬했던 그런 기업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은요. 제가 보기에 내년도에 반드시 가져갈 주식이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자랑을 하야겠죠. 페이스북 가서 보통 얘기하거든요. 대선 때 일반 이런 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목을 맞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광고 매출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일단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월간 학습자 수가 27억 명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하면서 270달러까지 잡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도 한 2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잉인데, 보잉인데 보잉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보잉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만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라운드돼 있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차가 돼 있는
그림이 나올 건데요. 비행기가 비행기들이 상당 다 부분 지금 딜리버리가 안 되고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이걸 관리하는 직원이 3,000명이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빨리 인도가 돼야 되는데 737 맥스 기종은 현재 인도가 안 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추락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737 맥스 기종을 내년도에는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주 우려가 섞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잉에 대한 투자는 약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스타벅스가 최근에 좀 모습이 그런데요. 스타벅스 많이 가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타벅스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스타벅스에 있는 많은 분들은 보통 고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익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쉬고 있지만 역시 JPMorgan 체이스 의견도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요. 목표 주가가 90달러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로쿠가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로쿠가 상당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반면 어떤 분은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로쿠는요. 그 셋톱박스 업체인데 이걸 하나 보게 되면 많은 그런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영상 그리고 훌루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그건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까 얘기했지만 340% 어마하게 올라온 거고요. 물론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조금 뭐랄까요? 이거를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로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빠지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올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4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페이스북, 보잉, 스타벅스 그리고 로쿠 이렇게 5 종목을 먼저 살펴봤는데 다음 순위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21위부터 버크셔에스의 B주가 올라왔고요. 22위에 나이키가 올라와 있습니다. 26등에 AMD가 올라왔는데 AMD. 139%가 올라오는 올해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31위에 넷플릭스가 뽑혔는데 25%가 올라왔고요. 33위에 우버가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26.75%가 빠진 종목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버크셔에스는 제가 일단은 빼고요. 제가 얘기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될 종목이고 지금도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요.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1단계 합의가 또 되면서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나이키를 안 신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쉽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신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메이커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릴까 생각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나이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나이키는요. 현재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119달러까지 목표 잡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가 좀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AMD는 S&P 500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AMD는 2가지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을 치르고 있고 GPU에서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씩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고요. 올해보다는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만 보지 마시고 AMD 같은 경우에 내년도 매출 증가를 같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는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핫한 종목이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 어떻게 좀 우리 앵커께서는 끊으셨나요? 저는 넷플릭스 사실 구독 중이거든요.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 그 설문조사에서 넷플릭스를 끊고 디즈니 가겠냐 했던 사람들이 좀 줄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2가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다 볼 거라고 봅니다. 2가지 다. 이게 2개 합쳐봐봐야 뭐 3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30달러라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골라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는 가족과 함께 보는 콘텐츠, 넷플릭스는 약간 성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피보타 리서치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를 425달러까지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팡 주식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주식,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규제에서 자유로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버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나가는 그 실적을 보시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너무 빨리 매수하지 마시고 관망하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특히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규제 관련 기업들 네. 뭐 뉴스 살펴볼 때마다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 짚어주신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 공이 구글도 마찬가지죠. 네. 단독점 규제에 묶여갖고요. 지금 이제 원래 선거철이 되면 많은 분 나와갖고 이런 관련 기업들 제가 꼭 규제하겠습니다를 많이 하는데 넷플릭스는 어디에도 규제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팡중에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올라갈 폭이 크다 예상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규 상장으로 인한 기대감도 있기는 했었지만 여기서는 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우버는요. 네. 제가 만약에 창업자라고 그러면 제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미래지향적이다 저 같은 주식을 안 팔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지금 현재 라이더 그다음에 이 우버의 탑승자 그러니까 운전자 이런 분들한테 지금 그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배달 앱이라든지 이런 앱들은 성장이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특히 공유경제에 있어서 앱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 주가 회복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음 순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이 과연 올라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상위 랭크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일단은 7위에 알리바바가 뽑혔는데요. 54.85%의 아주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8위에 테슬라 21.87%의 상승을 보였고요. 10위에 디즈니 34%가량 올라왔습니다. 네. 11위에 벅시에스 A주가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11%가 올해 올라왔고요. 16위에 비자가 올라왔는데 42.4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알리바바부터 좀 볼까요? 알리바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기업들은 못 믿겠다 말씀하시면 상당히 좀 투자를 꺼려했던 기업인데 어느덧 사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그렇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다고 동양에는 알리바바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뉴욕에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는 종목이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도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위에 테슬라인데요. 네. 드디어 혁신의 아이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렇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히 자동차 업계의 판을 뒤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요. 자동차 업계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기업을 다 제치고 테슬라가 600억 달러로 가장 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임러가 그 밑에 530억 달러, 혼다 530억, GM이 510억 달러, 그 다음에 포드가 350억 달러,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230억 달러, 푸조는 190억 달러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시총이 가장 크네요. 예, 테슬라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자동차인가요? 전자제품인가요? 참 예, 애매하죠. 애매모호하지만 어쨌거나 자동차라고 보는 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임러를 제키고 1등에 올라섰다.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네. 테슬라에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는 만약에 최상의 경우, 최고의 상황, 불케이스 경우에 목표 주가로 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제시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디즈니는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워낙 잘 나가는 종목이니까 다만 현재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앱 네. 다운로드가 월간 뭐 2,200만 건 돌파했다 하는데 돈을 벌려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돈이 얼마나 벌릴지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녀와 함께 주식을 보유하는 종목으로 딱 좋은 게 디즈니라는 부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벅시에스의 A주는요. 드디어 34만 달러 한 주에 네. 지금 한 3억 한 7천, 8천만 원 정도 한 주에 여러분 한 주만 있으면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 예, 거의 사상 최고치. 역시 이제 뭐 대단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훌륭한 종목도 여기서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종목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은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아침에도 이용했던 종목이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 예, 네. 택시 타고 왔는데요. 역시 비자 카드를 긁어서 네. 제가 했는데 비자는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머니 넣어보면 항상 네.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올해도 좋았지만
매년 좋아지는 종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씩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투자 종목 탑 21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가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종목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추신 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물은 뭐 없고요. 1등에 아마존이 역시 뽑혔습니다. 2위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55%가량이 올라왔고요. 3위에 구글, 4위에 엔비디아가 80%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 6위에 애플이 뽑혔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분이 애플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존이네요. 네, 애플은 주가가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 매도한 주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순위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존도 역시 고점 대비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가 지금은 약 7천억 원 정도까지 주식을 많이 팔아 있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했던 종목은 아마존을 뽑혔습니다. 상당히 네. 의아한 것은 아마존에 여러분들 이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지 그렇죠.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 했는데요. 아마존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마존이 뭐 1일 내에 배송하겠다는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배송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상당 많은 부분들을 배송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덱스와 결별을 통하면서 자체적으로 물류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그림이 실적이 아니고요. 네. 배송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겁니다. 배송 비용 배송 증가 비용이. 추이군요. 예. 군요. 그러니까 배송을 계속 이게 사실 배송하는데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송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자꾸 우려가 커지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언제 2,000달러 올라가냐고 기다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네. 아마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페덱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아마존과의 그렇죠. 경쟁 문제에 네, 그렇죠. 대해서. 일단은 페덱스하고 파트너십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니까 네. 두 가지 다 업계에 이 기업에 안 좋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가 시너지가 발동하는데 네. 하나는 각자 한다는 건 경쟁 구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페덱스가 지금 수익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의 풍자적인 카툰이 나온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려운 페덱스가 아마존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의 주가에 발목을 잡은 것도 일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군요. 조금 전에 나왔지만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온라인 매출 상당히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상당히 따라오는 후발주자의 발목을 잡힌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그렇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좀 주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아마존, 페덱스 살펴봤고 지금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지금도 뭐 우리 앵커께서 보시는 PC를 컴퓨터. 켜는 순간 MS를 볼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 조만간 이제 윈도우 10이 윈도우 7이죠 OS가 네. 종료가 되면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둠의 경로에 있는데 지금 어둠의 경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좀 커질 것 같은데 MS 같은 경우에 OS 매출 기반이 한 25%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티아 나델라 이분의 경영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분이 들어와서 네.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를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기존의 먹거리에 클라우드에 AI를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온 기술주가 마이크로소프트다. 차트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반드시 머스트헤브 주식으로 좀 보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주식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다 그러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가는 이 주가 모습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7년 동안의 월봉 모습인데요. 아름다워요. 언제 빠졌나 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봐야 예, 될까요? 구글이죠. 구글도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약간은 정부로서 약간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 독점 부분 때문에 벌금을 좀 맞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싫으면 2등, 3등, 10등 기업 하시면 됩니다. 1등 네. 기업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식을 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8%죠. 한국만 아닙니다. 한국만 네이버인데요.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더 높습니다. 거의 92%니까 상당히 압도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만약에 내년도에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많은 분들이 뭐 엘리자베스 워런은 어디서 검색을 할까요?
대부분 다 아마 당연히 구글 통해서 구글이죠. 검색하게 되면 광고가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고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현금을 보유했다는 점도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관련 기업도 상당히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4위에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젊은 친구분들 그래픽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GPU를 쓰죠. 엔비디아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자율주행차 다 쓰이는데 한 가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밖에 없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근데 이제 이게 1단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년도에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 웰스파고 의견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270달러 정고점까지 잡았는데요. 만약에 270달러 간다고 그러면 거의 목표 주가가 다다르면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다시 한번 기대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애플까지도 살펴봐야 될까요? 예, 애플. 네. 애플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요. 가장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등에 에어팟이 올랐다 합니다. 에어팟이요. 예, 에어팟이 올랐다 할 네.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현재 애플 아이폰은 10억대가 팔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팔릴 거로 보고 있고 5G가 상용화되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올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과 3등의 에어팟 그러네요. 아이폰이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하는 부분들인데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출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것 같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올해 국내 투자자가 선호한 미국 종목들 탑 네. 21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런 스타일이 이제 계속해서 좀 유지돼도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같은 금융주.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거를 버크셔 네. 세이로 대신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금융주를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가가 핫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5%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금융주까지 포함하면 퍼펙트하다. 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 연말 랠리를 보이면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는 2020 투자 전략 지금까지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